절대로 누구에게도 복구 구문은 알려줘선 안 됩니다. 벼락거지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네버루즈 머니입니다. 오늘은 디파이를 사용하는 첫걸음인 메타마스크를 활용한 개인 지갑 생성과 사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개인 지갑의 특징 및 장점과 설치 방법, 계좌 생성, 개인 지갑으로 코인을 전송하는 방법, 그리고 네트워크 추가 방법 같은 기본적인 사용법 이외에도 여러가지 팁들을 준비했으니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잘 보신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디파이에서는 암호화폐를 사용자가 직접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개인 지갑에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업비트나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에서 구입한 코인들은 개인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래소에서 대신 보유하고 있는 것이죠. 거래소에서 여러분의 계좌를 만들어주고 관리해주며 그 계좌 안에서 여러분의 코인을 대신 관리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는 여러 디파이 서비스를 이용하기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지갑을 만들고 여러분이 자산을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옮겨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메타마스크라는 지갑 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개인 지갑에 코인을 보관해야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대출 서비스, 이자 농사, 수합 거래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우측 상단의 영상 링크를 통해서 시청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지갑을 사용할 때의 장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업비트나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에 가입할 때는 주민등록번호, 여권, 주소 같은 많은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혹시나 거래소가 해킹이라도 당한다면 하는 불안감도 있죠. 하지만 개인 지갑은 손쉽게 바로바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또 번거로운 인증 과정이 없기 때문에 빠른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서도 블록체인으로 보호를 받으니 사용자가 관리만 잘한다면 정보 유출의 위험이나 해킹의 위험에서 많이 안전한 편이죠. 그럼 설치 방법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펜과 수첩을 준비해주세요. 중요한 정보를 적어둘 수첩이기 때문에 잘 관리할 수 있는 수첩이면 좋습니다. 컴퓨터에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설치해주고 구글 검색창에 웹 스토어를 검색해줍니다. 웹 스토어에 접속하면 검색창에 꼭 영어로 메타마스크라고 검색합니다. 한글로 메타마스크라고 검색하면 비슷한 이름의 검증되지 않은 사기 프로그램들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영어로 검색해주세요. 영어 머리 모양의 프로그램을 찾으셨다면 꼭 사용자가 1000만 명 이상인지 확인하고 다운받아주세요. 그리고 크롬 우측 상단에 퍼즐 모양 아이콘을 눌러서 메타마스크 확장 프로그램 핀에 파란불이 들어오도록 눌러줍니다. 시작하기를 누르면 지갑 가져오기, 지갑 생성 두 가지 버튼이 있습니다. 지갑 가져오기는 여러분의 비밀 복구 구문을 이용해서 이미 사용하던 지갑의 정보를 불러오는 것이고, 오늘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지갑 생성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선 참여에 동의함을 눌러주고 넘어갑니다. 암호를 생성하라고 하는데 아무 거래소 비밀번호나 평소 사용하시던 걸 적으시면 됩니다. 쉽게 바꿀 수 있기도 하니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갑 보호하기 파트로 넘어가면 이제부터 펜과 수첩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복구 구문은 아무에게도 보여줘서는 안 되고 또 잘 적어둔 상태로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죠. 복구 구문이 유출된다면 여러분의 개인 지갑에 있는 모든 자산을 한꺼번에 해킹당할 수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복구 구문만 잘 지킨다면 여러분의 개인 지갑 속 자산은 상당히 안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죠. 꼭 반드시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말고 본인만 안전하게 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 컴퓨터의 메모장이나 스마트폰의 메모장 혹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저장해 둔다면 해킹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펜과 수첩을 이용해서 직접 적어서 보관하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메타마스크에서 제공하는 지갑 보호하기 부분의 설명을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혹시나 수첩을 분실할 때에 대비해서 여러 수첩에 적어서 보관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꾼이 많은 암호화폐 세상에서는 본인이 프로젝트의 관리자라는 둥, 코인을 주는 이벤트를 한다는 둥 사칭하면서 복구 구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절대로 누구에게도 복구 구문은 알려줘선 안 됩니다. 벼락거지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이제 비밀 백업 구문에서 자물쇠 버튼을 누르고 나타나는 12개의 단어를 잘 적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을 누르고 방금 나왔던 단어들을 순서대로 눌러서 배치해줍니다. 이제 개인 지갑 생성이 모두 끝났습니다. 우측 상단의 여 모양 메타마스크 아이콘을 누르면 어카운트 1이라는 글자 아래에 0x로 시작하는 암호 같은 복잡한 주소가 있는데요. 상당히 복잡하죠. 이게 여러분의 개인 지갑 주소입니다. 누르면 복사도 할 수 있고요.
우측 상단의 컬러풀한 원 아이콘을 눌러서 계정을 여러 개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측에 점 3개를 누르고 계정 세부 정보를 누르면 관리하기 쉽도록 계좌의 이름을 따로따로 설정해서 이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차례로 구매, 보내기, 수확 버튼이 있는데요. 구매 부분은 신용카드로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은 그냥 업비트나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에서 구입해서 사용하죠. 보내기를 누르시면 나의 개인 지갑에 있는 암호화폐를 다른 곳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업비트 거래소를 통해서 직접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수합 버튼이 바로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한 덱스를 통한 코인 거래입니다. 원하는 코인을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바로 개인 지갑에서 시세에 따라 거래할 수 있습니다. 덱스를 통한 거래는 다른 영상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개인 지갑에 코인을 넣어볼까요? 메타마스크는 이더리움 메인넷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기본으로 사용합니다. 코인을 전송하거나 수합할 때 수수료로 이더리움을 지불하고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진 코인들만 사용할 수 있죠. 네트워크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개인 지갑에 전송할 이더리움을 준비해야겠죠. 업비트나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에 접속하셔서 이더리움을 구입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업비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아서 업비트를 기준으로 설명하지만 바이낸스를 통해서 전송한다면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니 외국 계열 거래소들도 미리미리 가입하고 사용법을 숙지해 두신다면 좋습니다. 업비트 앱에 들어가시면 하단에 입출금 섹션이 있습니다. 입출금 섹션에 가시면 원화 입출금, 그리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들 뿐만 아니라 업비트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든 코인이 나타납니다. 내가 업비트에서 구입하지 않은 코인도 다른 거래소나 개인 지갑에서 업비트로 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것이죠. 이더리움을 누르고 출금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일반 출금에 체크하고 출금 수량을 정하고 다음을 누르면 출금 주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럼 메타마스크에서 아까 0x로 시작하던 내 개인 지갑 주소를 입력하고 출금 신청을 눌러주면 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로 인증과 확인을 하고 잠시 기다리면 내 개인 지갑으로 이더리움이 들어오게 됩니다. 반대로 개인 지갑이나 다른 거래소에서 코인을 업비트로 입금할 때를 살펴볼까요? 업비트의 입출금 섹션에서 이더리움 입금하기를 누르고 입금 주소를 발급받은 후에 해당 주소를 복사해 줍니다. 메타마스크에서 보내기 주소를 입력하고 보내고 싶은 만큼 코인을 선택하고 여기서는 이더리움이겠죠? 그럼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이더리움으로 지불하게 되는지 보여줍니다. 확인을 누르면 개인 지갑에서 업비트로 코인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바이낸스나 후오비 같은 해외 거래소로 업비트나 개인 지갑에 코인을 전송할 때도 이렇게 거래소의 개인 주소나 개인 지갑 주소를 잘 확인하면서 전송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방금 이 과정을 보면 수수료가 몇만 원씩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이더리움 메인넷은 블록체인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에 대한 수수료를 이더리움으로 지불하기 때문인데요. 이더리움은 개당 수백만 원에 달하는 코인이죠. 이 수수료를 가스비라고도 부릅니다. 충분한 가스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처리 속도가 많이 느려지기도 하죠. 전송 속도가 느려진다는 뜻입니다. 또 전송에 사용하는 코인 이외에 가스비로 지불해야 하는 여분의 이더리움은 항상 지갑 속에 있어야 하죠. 이런 사용자들의 부담감 때문에 여러 다른 메인넷들이 탄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외국의 큰 거래소들과 여러 블록체인 개발사들이 활동하고 있죠. 바이낸스 거래소의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BSC라고도 부르고요. 후오비 거래소의 후오비 에코체인,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의 클레이튼, 그리고 솔라나, 에이다, 트론 메인넷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메인넷에는 가스비 지불에 사용되는 독자적인 기본 코인이 따로 있습니다.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이더리움을 사용하듯이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서는 BNB, 후오비 에코 체인에서는 후오비 토큰, 클레이튼 메인넷에서는 클레이를 사용하죠. 그래서 개인 지갑을 활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스비로 쓸 각각의 메인 코인을 충분히 지갑에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각각의 메인넷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코인 전송이나 거래를 포함한 상호 간의 모든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사용법이나 구조적으로는 흡사하지만 서로 만날 수가 없죠.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인터넷과 군용 인트라넷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사회의 인터넷과 사용법이 아주 흡사하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메일 전송 같은 기본적인 교류조차 불가능하죠. 또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면 평행 다중우주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여러 개의 우주에 여러 개의 지구가 존재하고 서로 비슷하게 생겼지만 결코 각각 다른 우주의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만날 수 없는 것과 같죠. 기본적으로는 이렇지만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이 시장에서 위상이 아주 중요한 코인이나 USDT, 테더 같은 스테이블 코인, 여러 다른 주요 코인들은 다른 메인넷들 간의 이동을 거래소에서 지원해주거나 다리 역할을 해주는 브리지 서비스를 통해서 옮길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더리움은 BSC 체인 위에 올라갈 수 없지만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이더리움을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위에 올릴 수 있도록 포장을 해서 보내주는 거죠. 우선 이번에는 이더리움 다음으로 흔하게 쓰이는 메인넷인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스비가 훨씬 저렴하면서 처리 속도는 빠르다는 장점이 있죠. 메타마스크에는 이더리움 메인넷뿐만 아니라 다양한 메인넷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크롬에서 메타마스크 확장 프로그램을 누르고 여우 얼굴 오른쪽에 이더리움 메인넷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네트워크 추가 버튼을 눌러보면 쭉 채워 넣을 수 있는 항목들이 보이는데요. 아래 설명창에 적어놓은 내용을 그대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해보면 위에서 메인넷을 바꿀 수 있지만 계정 이름이나 주소가 똑같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인넷이 다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다른 개인 지갑입니다. 그저 지갑 주소만 같을 뿐이죠. 주소가 같지만 우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지갑입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에서 여러 메인넷을 지원하는 코인을 출금할 때는 꼭 주소뿐만 아니라 메인넷도 함께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주소가 같지만 다른 네트워크로 코인을 전송한다면 영원히 못 찾을 가능성이 있으니 꼭 주의해 주세요. 이것을 잊는다면 또 벼락거지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여러 메인넷을 메타마스크에 추가하려면 이 사이트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 네트워크를 추가할 때 꼭 가스비 지불에 사용되는 코인을 거래소를 통해서 구입하고 개인 지갑으로 미리 전송해야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은 코인의 대출과 상환, 예금을 통한 이자 농사, 주식회사의 공모주처럼 아직 상장하지 않은 코인을 미리 살 수 있는 아이디어 같은 여러 디파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첫걸음이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을 잘 숙지해 두신다면 앞으로 소개시켜드릴 여러 디파이 서비스를 사용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럼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